바실리아 TV 조시아입니다. 이번 이제 그 비례대표의 정당 중에서 유독 그 비례대표 11번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그것을 이제 그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출사표를 던진 민경욱 대표님과 한번 잠깐 좀 통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지금 아주 많이 바쁘실 텐데, 예. 가가호호당에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부정선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당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도 드리고 이제 좀 잠깐 가가호당에서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좀 부정선거 논란이 이렇게 자꾸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부정선거라는 건 현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 조슈아의 역할이 지대해서 우리들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통계로서 분석을 해낼 수 있었죠. 그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저지른 쪽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다음에 이거에 피해를 받은 쪽에서는 그걸 밝히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의 수법이라든가 기술을 알고 있는 쪽에서는 손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꼭 저지르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낱 음모론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한쪽에서는 피해를 받았는데 저지른 쪽에서는 감추려고 하고 이 피해를 본 쪽에서는 그런 것이 현상적으로 있지 않았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또 왜 벌어지느냐? 이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이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자꾸 부정선거가 거듭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좀 많이 답답한 게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특히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유민주주의고요. 다음에 우리의 헌법입니다. 다음에 피해자가 있다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우리 국민이 되겠고 세 번째의 피해자를 보자고 하면 부정선거 때문에 의석수를 잃게 된 국힘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잃은 우리 그 후보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힘당에서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는지를 알 수 없으나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이 공천 대상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 저를 이렇게 컷오프 시킨 유일한 이유가 부정선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당에 있을 수 없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저도 이 피해자인 국힘당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이해하기에 약간 지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피해자로서 선거에서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붙어있는 사람들은 대구 경북에 있는 몇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난 4.15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영향을 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됐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민경욱 같은 사람들이 떨어진 다음에 부정선거 탓을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뭐 국힘당 안에서도 이 부정선거의 역사가 오래되니까 부정선거를 뭐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연루된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그 당내에서 우리를 이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명선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저를 너무나 탄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까지 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당의 의원들도 또 점점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또 전혀 미래를 생각을 못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부정선거를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황교안 대표, 뭐 우리 조슈아, 공병호 대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특히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 또 총리까지 했던 법무부 장관 출신 전 공안 검사가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부정선거를 얘기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막아버렸으니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부정선거 이 사태를 풀어낼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러서 제가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얘기인데 국회의원 중에 지금 부정선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한 명이라도 부정선거 말하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무슨 건설교통위라든가 국토교통위원회 이런 데는 많은 이권, 그러니까 자기의 지역구에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노른자위 위원회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만 가서 4년 동안은 일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정선거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정선거를 용납하는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행동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법만 잘 따른다면 국회에서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의 발언 혹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5분 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실태를 온 세계에 알리고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제가 목격하고 실제로 체험한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국민들 앞에 그거는 전부 다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만 있더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안 발의를 개정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하는데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10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개정으로 이끄는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관련된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일, 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만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그 누가 되더라도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들이 4년 동안을 시민운동을 펼쳤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의원들 꼼짝도 하지 않았고 선관위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몇몇 사람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 저에게 설명을 듣고 나서 한덕수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헌법기관,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현직으로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잘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방금 이 답변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뒤에 있는 질문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또 부정선거 이거 없애주기만 하면은 나 이 당 뽑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하호당에 대해서 또 다른 정책들이 또 이제 있나 해서 제가 봤더니 다른 정책들도 훌륭한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보니까 너무 많지만 조금 이제 짧게 줄여서 몇 가지 좀 훌륭한 정책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부정선거 척결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이고요. 두 번째는 5.18 가짜 유공자 색출입니다. 다음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또 자유시장 경제를 좀먹는 증여세 상속세 폐지 내지 개정, 또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는 일, 다음에 이제 사형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사형이 실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 실행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이 좋으면 맞고 싫으면 안 맞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면서 강제 접종을 함으로써 피해자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백신 강제 주입, 강제 그 주사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정통 보수가 가야 할 그런 어떤 그 정당의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자유민주당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당이라면 갖가지 다양성을 추구하고 용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톨러랑스 해서 그 용납을 해야 되는, 포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국힘당은 제가 부정선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고, 다음에 5.18의 의혹을 과거에 제기했다고 해서 경선까지 통과해서 공천을 주었던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권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에요.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장 큰 가치임에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이 자유,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인 자유를 신장시키겠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도 우리들이 전부 다 제거를 하겠다. 이것이 우리 가가호당이 추구하는 가장 큰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뭐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가가호당 이 정당이야말로 부정선거도 없앨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정책도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서도 여기에 이제 표를 줘버리면 다른 당의 후보가 떨어진다든지 이제 이게 약간 사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사표는 지역구 인물 투표를 할 때 두 명을 이제 우리가 두 명이 아니고 소선거제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주더라도 그 표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1등의 표만 남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사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주는 대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는 만큼 국회의원의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당이 한 반을 갖고 다음에 30%를 갖고 하면 10%를 갖고 2%를 갖고 이렇게 된다면 그만큼의 힘이
그 당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표를 얻으면 그 많은 표를 얻는 만큼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가질 수도 있고, 다음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갖더라도 원내 정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또 받지 못하는 만들 수 있는 표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게 일정 퍼센티지를 넘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해서 그야말로 주는 만큼 그것이 전부 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딴 데를 줬다 그래서 이쪽이 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가가호호당이 부정선거 방지,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그 가치에 호응을 하신다면, 그 당에 표를 주시면 그만큼 주시는 만큼 그 당이 힘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비슷비슷하게 있는 난립한 정당들이 있는데 그 정당들이 저에게 그 당에 들어오라는 얘기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당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봤을 때 부정선거라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당이 부정선거 척결을 부르짖는 우리 당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 주시는 표는 오롯이 우리 당의 힘이 된다. 사표는 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데 해당되는 말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지역에서 투표를 할 때 이 비례대표에서 만약에 11번을 찍는다면 아주 멀리 있는 어디 섬지방에서의 몇 표라도 부정선거를 없애고 싶다는 그 국민의 열망이 모두 다 한 표라도 사라지지 않고 전체 집계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지지율이 되고 비례대표에도 다 모든 사표가 하나도 없이 다 갈 수 있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표 한 표가 모아져서 10,000표, 100,000표, 100,000표가 된다면, 그 10,000표가 됐든 100,000표가 됐든 100,000표가 됐든 그것이 그 정당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은 몇 퍼센트를 얻은 당이다. 그게 50%가 됐든 아니면 10%가 됐든 아니면 5%가 됐든 그 당에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표가 없다. 사표는 없어지는 표지요. 없어지는 표여서 당선을 시키지 못하는 표지만, 비례대표는 그런 것이 없고 주는 만큼 그 당의 힘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11번 11글자입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11글자인데 11번이에요.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당의 이름이 긴 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내일 보시면 40개 가까운, 40개 넘는 당들의 이름이 쭉 나올 텐데, 거기에서 제일 긴 이름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찾아서 찍어주시면 그만큼의 힘이 저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들이 원내 정당으로서 많은 국회의원을 거느린 그런 국회 내에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아직 또 몇 시간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네. 그 유세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석촌호수에 와서 쭉 돌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호응도 많았고요. 알아서 이렇게 반갑게 손잡아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가호호당 11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바실리아 TV는 부정선거는 좌와 우를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예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부정선거를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사법부도 한통속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 행정부도 오히려 사전선거가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이런 그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현 언론에서는 국민들이 뭐 숫자를 잘못 쓴 거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진짜 제도권 내에서 국회의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알게 됐고,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정말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그냥 투표 안 하겠다, 어차피 다 조작인데 뭐하라고 하겠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비례대표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좀 조작이 다른 것보다는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 이 그 11번, 이 비례대표 11번 이 당이, 제가 다른 당을 다 봤어도 유일하게 본인들이 그 아예 그 당 이름부터 공명선거에다가 공약에 부정선거를 없애겠다, 부정선거 척결을 공약에 첫 번째로 공약에 넣은, 다른 데는 아예 없어요. 이 공약에 제대로 딱 넣은 당은 이 11번, 이 비례 11번 이 가가호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 사표 걱정도 하는데, 이 그 비례대표 표만큼은 어디 지역에 뭐 외떨어진 곳에 국민의 표든 국민의 어디에서든지의 그 한 표 한 표들이 다 모여서 그 지역에서 이것이 이제 뭐 첫 번째 후보만 떨어지고 나머지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서 표가 버려지는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국민이 한 표 한 표가 다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비례 퍼센트로 결정이 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구에서 뭐 이걸 해봤자 이거 도움이 되겠나, 쓸데없이 뭐 하지 말고 어디 뭐 그냥 될 땅에다가 넣자.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아닙니다. 다당제입니다. 내가 여기 당이 마음이 든다 하면은 이 당을 찍는 게 정상이고, 이게 뭐 지면은 안 되니까 무조건 마음을 모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정선거가 없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진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정말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4년 동안 지켜봐와서 알지만 부정선거에는 정말 진심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좀 믿어보시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부정선거를 해결해보는 그런 한번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비례대표 11번 길쭉한 종이에다가 11번 글자 수도 제일 깁니다. 당명이 11번에다가 좀 찍어주시고, 후보는 예를 들면 저기 대구,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태우 후보를 찍어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투표 참여해 주시고 이후에 또 부정선거 막는 그 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실라TV 조슈아였습니다.